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인생 수업, 군주론, 수성록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최고의 명작으로 쇼펜하우어, 니체, 처칠 등 수많은 철학자에게 영향을 준 책입니다. 인생에 대한 놀랍고도 예리한 통찰력으로 최고의 지혜를 담았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은 즐거운 여행이어야 한다. 쉼 없는 인생은 주막에도 들르지 않는 긴 여행만큼 피곤하다. 다양한 지식은 삶을 즐겁게 만든다. 멋진 인생의 첫 여행은 죽은 자들과의 대화로 시작하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리고 많은 것들을 알기 위해서 산다. 그럴 때 진실된 책이 우리를 사람답게 만들 것이다. 두 번째 여행은 산 사람들과 보내면서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보고 깨달아라. 한 나라에서 모든 것을 찾을 수는 없는 법이다. 이 세상을 만든 조물주도 자신의 재능을 나누었었고 때로는 풍요로운 것에 추한 것을 곁들여 놓았다. 세 번째 여행은 온전히 자기 자신과 보내라. 마지막 여행은 철학하며 사는 것이다. 최후에 해야 할 일로 인생을 시작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휴식을 취하고 노력은 마지막으로 미룬다. 그러나 중요한 일은 처음에 하고 부수적인 일은 여러 개 있을 때 하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싸우지도 않고 이기려고 한다. 또 어떤 이들은 중요하지 않은 일은 당장 배우려 하고 영예와 유용함을 얻을 수 있는 일의 습득은 인생의 마지막으로 미룬다. 또한 행복을 얻는 일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한기증을 익힌다. 배우고 사는 데에도 방법이 있어야 한다. 당신의 심성을 고귀하게 하라. 관대한 영혼과 고상한 정신이 존재한다. 그것이 아름답게 표현되면 그러한 영혼과 정신을 지닌 사람의 성격은 찬란하게 빛난다. 모든 사람이 다 고귀한 심성을 지닌 것은 아니다. 그것은 위대한 정신을 잔재로 하기 때문이다. 고귀한 심성을 가진 사람의 과제는 적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고 나아가 적에게 더욱 잘 대해주는 것이다. 복수의 기회에 그는 가장 환한 빛을 발한다. 무엇보다 승리로 충만한 순간에 그는 예기치 않은 관용을 베품으로써 그러한 복수의 기회를 더 잘 이용한다. 그는 수완을 발휘해 자신의 정략을 아름답게 장식한다. 그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기에 승리를 과시하지도 않는다. 공을 세워도 그의 고귀함이 이를 감춘다. 자신을 도울 줄 알아야 큰 어려움을 이겨낸다. 큰 위험에 빠졌을 때 다부진 심장보다 더 좋은 반려자는 없다. 심장이 약해지면 주변의 다른 부위가 심장을 도와주어야 한다. 자신을 도울 줄 아는 자에겐 어려움도 작아진다. 또한 운명의 무기를 들이대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운명은 견뎌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불운에 처했을 때 자신을 전혀 돕지 않음으로써 그 불운이 곡절이 된다. 그건 그들이 불운을 견뎌낼 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런 것을 이미 할 줄 아는 사람은 깊이 생각함으로써 자신의 약점을 극복해낸다. 현명한 자는 모든 것을 물리칠 줄 안다. 심지어 별자리의 운세까지도 말이다. 학문과 용기는 위대함을 낳는다. 학문과 용기는 불멸의 것을 만든다. 학문과 용기 자체가 원래 죽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누구나 자신이 아는 것만큼 행할 수 있기에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 지식이 없는 사람은 암흑 속의 세상을 산다. 통찰과 힘은 우리의 눈과 손이다. 용기 없는 지식은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한다. 선택하는 기술을 반드시 배워야 한다. 삶의 대부분이 선택에 달려 있다. 선택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감식력과 올바른 판단이 필요하다. 학식이나 지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선택 없이는 완전성도 없다. 선택은 최선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많은 사람들이 노련한 정신과 예리한 지성, 학식과 조심성을 지녔으면서도 선택의 과정에서 실패한다. 이들은 마치 오류를 범하기로 작정이라도 한 듯 매번 최악의 것을 움켜쥔다. 그렇기에 선택할 줄 아는 것은 하늘이 내린 최고의 재능 가운데 하나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다. 모든 것에는 앞면과 뒷면이 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칼날 쪽을 쥐면 고통을 당하고 반대로 아무리 적대적인 것이라도 손잡이를 잡으면 방패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장점만 보고 기뻐했던 많은 일도 나중에는 슬픔을 들이온다. 모든 일에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는 법이다. 그러한 것들에서 장점을 골라내는 것이 지혜다. 수많은 불빛이 켜져 있는 것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많은 불빛이 꺼져 있는 것을 보는 사람이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니 가장 환한 불빛만을 바라보고 좋은 것을 나쁜 것과 혼동하지 마라. 어떤 이들은 모든 일에 만족하고 어떤 이들은 모든 일에 슬퍼하는 것도 바로 이것에서 연유한다. 이러한 관찰법은 혐오를 막을 수 있는 위대한 보호막이며 모든 시대와 모든 상황에 유용한 중요한 삶의 규칙이다. 사물의 본질을 파악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갈림길에서 쓸데없는 생각에 빠져있거나 헛된 논란의 숲을 헤매면서 정작 사물의 핵심을 놓치곤 한다. 그들은 핵심주의를 수백 번 맴돌면서 자기 자신과 타인을 지치게 할 뿐 결코 본질에는 다다르지 못한다. 이는 사고 능력이 뒤엉켜 있어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은 나중에 그 일을 다시 생각하려 해도 시간과 인내심이 부족하게 된다. 가슴과 머리가 모두 있어야 온전한 행복이다. 가슴과 머리는 우리 능력의 양대축이다. 가슴과 머리, 이 둘 중에서 하나라도 없으면 행복은 절반에 지나지 않는다. 지성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마음이 뒤따라야 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지위와 직무, 재산, 주변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소명을 잊어 불행을 자초한다. 상황에 따라 방향을 바꿔가며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 할 수 있을 때 하라. 시간과 기회는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그것이 미덕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적용될 원칙을 세워놓고 살지는 마라. 또한 자신의 의지에 정해진 법칙을 부여하지도 마라. 오늘 당신이 버리는 물을 내일 마셔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뒤틀린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들은 다른 것도 아닌 자신들의 정신 나간 기괴한 생각에 따라 행동하기를 요구한다. 반대로 현명한 자는 상황에 따라 방향을 바꿔가면서 지혜의 별을 따라 스스로를 이끌어간다. 우리의 행위와 생각을 포함한 모든 것은 상황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노력과 재능을 겸비해야 한다. 노력과 재능, 이 두 가지가 없이는 뛰어난 인물이 될 수 없고 이 두 가지를 겸비하면 최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보통 수준의 두뇌를 가진 사람이 노력하면 뛰어난 수준의 두뇌를 가진 사람이 노력하지 않을 때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 근면은 명성을 얻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대가다. 적게 지불한 것은 그 가치도 적다. 최고의 직위에 있으면서 궁지에 몰리는 것은 대개 근면하지 못하기 때문이지 재능이 부족해서인 경우는 드물다. 높은 지위에서 중간 정도 되는 것이 낮은 지위에서 뛰어난 것보다 더 낫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구실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높은 지위에서 뛰어날 수도 있는데 가장 낮은 지위에서 중간 정도로 만족한다면 그건 변명거리가 전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타고난 재능과 인위적인 노력이 모두 요구되며 근면은 이 둘을 보장해준다. 온전히 내게 속하지도 온전히 남에게 속하지도 마라. 온전히 자신에게 속하지도 온전히 남에게 속하지도 마라. 두 가지 모두 다 필요한 독재이기 때문이다. 오직 자신만을 위하는 자는 모든 것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 가지려 한다. 그런 이들은 사소한 것에서도 양보하지 않으려 하며 자신에게 편한 것은 한치도 희생하지 않는다. 그들은 남에게 상냥하지 않으며 그저 행운에 의존할 뿐이다. 때로는 남에게 속하고 그들도 당신에게 속하게 하라. 반대로 언제나 남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도 있다. 어리석음이 늘 과도한 경지에 올라 있기 때문이다. 이건 역시 불행한 것이다. 이들은 단 하루, 단 한 시간도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지나치게 타인만을 생각하기에 모든 사람의 노예라 불릴 만하다. 올곧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올곧은 사람은 언제나 진실의 편에 선다. 확고부동한 신념을 바탕으로 운중에 열정도 독재자의 권력도 그로하여금 결코 정의의 경계를 넘어서게 하지 못한다. 그러나 누가 과연 이러한 정의의 불사조인가? 진정으로 정의를 신봉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찬양하면서도 일신의 안녕을 위해서 정의를 저버린다. 어떤 이들은 위험에 처할 때까지만 정의를 추종한다. 의롭지 못한 자들은 정의를 부인하고 위정자들은 정의를 숨긴다. 왜냐하면 정의는 우정이나 권력 또는 자신의 이익에 대해 적대적인 부분에서도 결코 배려해주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에서 정의는 배신당할 위험이 있다. 교활한 자들은 그럴싸한 형이상학으로 정의를 추상함으로써 위정자나 국가의 기대와 충돌하는 것을 교묘히 피한다. 그러나 올곧은 사람은 모든 신용을 일종의 배신으로 간주한다. 그는 자신의 현명함보다는 동요할 줄 모르는 자신의 확고함에 더 큰 가치를 둔다. 진실이 발견되는 곳에는 언제나 그가 있다. 그리고 그가 어떤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다면 그것은 그의 변덕 때문이 아니라 그 무리의 변절 때문이다. 그 무리가 진실에서 멀어졌기 때문이다. 당신의 뛰어난 능력을 인지하고 있어라. 당신의 탁월한 재능을 파악하라. 그리고 그 재능을 더욱 육성하고 나머지 재능들도 보완하라. 무언가에서 탁월함을 보였다는 것은 장점을 알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 자신의 우수한 특성을 관찰해 여기에 모든 노력을 쏟아부어라. 혹자는 지적 능력이 뛰어나고 혹자는 용기가 있어서 따를 자가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의 타고난 능력을 방치해 그 무엇에서도 탁월함을 발휘하지 못한다. 결국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우쭐해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는 오판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깊이 생각하는 태도를 가져라.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파면한다. 그들은 사물 속에서 본질의 절반도 보지 못한다. 그들은 노력하지 않기에 자신의 결함이나 장점을 파악하지 못하며 그로 인해 하찮은 일에 큰 가치를 두고 중요한 일에는 작은 가치를 둔다. 그들은 언제나 거꾸로 무게를 가늠한다. 처음부터 이성이라는 것이 없어서 더 이상 일을 이성이 없는 사람들도 많다.
사물들 중에는 온 정신을 다 쏟아부어서 탐구해야만 그 깊이를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현명한 사람은 비록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해도 모든 것에 대해 생각을 거듭한다. 근본에 다다라서 튕겨져 나올 때까지 깊이 파고들며 때로는 자신이 생각하지 못한 것이 없는지 생각한다. 이처럼 현명한 자의 생각은 우려가 사라질 때까지 계속된다. 내면이 외면보다 더 커야만 한다. 철저함과 깊이가 있어야만 본연의 역할을 훌륭하게 해낼 수 있다. 언제나 내면이 외면보다 더 커야만 한다. 그런데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마치 자재가 부족해 완공되지 못하는 바람에 입구는 궁전 같지만 거실은 오두막인 집과 같다. 그런 쓸데없는 사람들 곁엔 오래 머물 필요가 없다. 그들은 지루하기 짝이 없다. 처음에 인사말 이곳 끝나버리듯 그들과의 대화도 그렇게 되어버린다. 피상적으로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들의 겉모습에 쉽게 현혹된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들은 내면을 살핌으로써 그들의 텅 빈 모습을 확인하고 두려움에 가득한 사람들의 조롱거리에 지나지 않음을 알아낸다. 자기 스스로를 두려워해야 한다. 스스로 비천하게 만들지 마라. 우리 자신의 부결함이 우리의 흠없는 행실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모든 외적 규정보다 우리 자신의 엄격한 판단이 우리 자신에게 더 많은 것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 부당한 일을 단념하는 것은 외부의 엄격한 권위 때문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판단이 두렵기 때문이어야 한다. 자기 스스로를 두려워해야 한다. 그러면 가상의 가정교사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마음의 평정을 잃지 말아야 한다. 분노를 터뜨리지 않는 것은 지혜의 중요한 덕목 중 하나다. 평정심을 잃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큰 사람이다. 왜냐하면 모든 큰 것은 잘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흉부는 영월의 병든 즙이다. 감정이 그렇게 북받칠 때마다 지혜는 병이 든다. 사악한 감정이 솟아올라 입 밖으로 내뱉어지면 그만큼 명예도 위험해진다. 그러니 자기 자신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야 한다. 가장 큰 행복과 가장 큰 불행에 처해서도 흥분하지 않을 만큼 크게 되어라. 아니, 그 행복과 불행에 처한해 경탄을 자아내라. 정신의 용기는 육체의 힘을 능가한다. 죽은 사자라면 토끼라도 그 갈기를 잡아 뽑을 수 있다. 용기를 낼 때는 익사를 부려서는 안 된다. 당신이 한번 굴복하면 다음에도 굴복해야 하고 결국 끝까지 계속 굴복하게 된다. 나중에 이기기 위해 들이는 노력만큼 처음부터 노력한다면 훨씬 더 유용할 것이다. 정신의 용기는 육체의 힘을 능가한다. 그것은 지혜의 갈림길에 서 있다가 기회를 포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검과 같다. 그것은 인격의 방패다. 정신의 약함은 육체의 약함보다 더 많은 것을 그르친다. 많은 이들이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었지만 용기가 없었기에 죽은 이처럼 살면서 활동 한번 제대로 못하고 삶을 마쳤다. 주의 깊은 생명체인 꿀벌은 확고한 의지가 있었기에 달콤한 꿀을 얻기 위해 날카로운 짐으로 무장했다. 육체에는 근육과 뼈가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정신에도 물러터진 마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자기 개선의 출발점은 자기 인식에 있다. 자기 개선의 출발점은 자기 인식에 있다. 세상에는 조화로운 마음을 갖지 못한 기이한 인간들이 있다. 그들은 언제나 변덕스러우며 기분에 따라 취향도 수시로 바뀐다. 그래서 조열한 부조화에 끊임없이 끌려다니면서 스스로를 끝자락으로 내몰곤 한다. 이러한 방종한 성벽은 의지만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마저 흐트러뜨린다. 그로 인해 의지와 인식은 뒤틀리게 된다. 자신을 정확히 파악해야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자신의 기질과 정신과 판단과 성향을 파악하라.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을 먼저 파악하지 않고는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용모를 보여주는 거울은 존재하지만 영혼을 보여주는 거울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 분별력을 가지고 자신에 대해 깊이 생각하라. 어떤 경우에도 외적인 모습은 있고 내적인 지금의 모습만을 파악하라. 그래야 스스로를 개선하고 완벽해질 수 있다. 자신의 능력과 분별력, 자신의 섬세함을 파악하라. 거래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용기를 시험하라. 자신의 깊이가 어떤지 알아보고 모든 것에 대해서 자신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측정하라. 당신이 누구든 제 나름의 위엄을 지녀라. 당신이 제왕이 아니더라도 당신의 모든 행위는 그 분야에서 제왕다워야 하며 당신의 행동은 신분과 직업 안에서 군주다워야 한다. 당신의 행위를 숭고하게 하라. 당신의 생각을 드높게 하라. 비록 권력은 받지 못하더라도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서 제왕의 공적을 쌓아라. 진정한 제왕다움은 흠없는 도덕성에 있다. 그리고 위대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위대함을 시기해선 안 된다. 공하고 의식적인 것보다 참된 제왕다움을 추구해야 할 것이며 텅 빈 교만함을 가상하지 말고 본질적인 신중함을 취해야 할 것이다. 내일을, 더 먼 훗날을 미리 생각하라. 특별히 시간을 할애해 앞일을 걱정하고 생각하는 것은 신중한 자의 태도다. 조심스런 자에게는 우연이란 없으며 신중한 자에게는 위험이란
없다. 늪에 빠져 목이 잠길 때까지 생각을 미루지 마라. 생각은 앞서야 한다. 성숙한 생각을 거듭해야 도처에 널려있는 최악의 불운을 넘어설 수 있다. 머리맡에 베개는 말없는 예언자다. 처음에 자면서 생각하는 것이 나중에 베개를 벤 채 잠들지 못하는 것보다 낫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먼저 행동하고 나중에 생각한다. 그로 인해 성과를 거두기보다는 사과를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진다. 어떤 이들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아예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삶이란 생각의 연속이어야 하며 그럴 때 올바른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다. 거듭된 생각과 조심성은 삶의 궤도를 미리 조정할 수 있도록 해준다. 당신의 마음을 굳건히 믿어야 한다. 당신의 마음을 굳건히 믿자. 더욱이 그 마음이 확실하다면 그때는 마음에 귀 기울이는 것에 주저하지 마라. 확실한 마음은 종종 무엇이 중요한지를 예고해준다. 그것은 당신 내면에서 들리는 신탁의 소리다. 많은 이들이 늘 자신들이 두려워하던 것 때문에 죽었다. 두려워하던 것에 대비하지 않으면 그 두려움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많은 이들은 복된 천성을 타고나 올바른 마음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불운이 닥칠 때마다 경고의 소리를 울려 불운을 막게 한다. 꼭 극복해야 하는 재앙이 아니라면 재앙에 굳이 맞서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니다. 절대로 열정에 들떠 행동하지 마라. 열정에 들떠 행동하면 모든 일을 망칠 것이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은 자신을 위해 행동할 수 없다. 열정은 언제나 이성을 태워 없앤다. 그럴 때에는 자신을 대신해 열정에 빠지지 않은 이성적인 중개자를 내세우라. 관객들은 언제나 배우보다 더 많이 본다. 그건 관객들에게 열정이 없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자는 평정심을 잃었음을 깨닫는 즉시 후퇴를 명한다. 피가 완전히 뜨거워지면 피를 흘린 채로 일에 착수하게 되고 남들에게 오랫동안 비방당할 수치스러운 소재를 제공하게 되기 때문이다.